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간 전문적 영역의 토론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어려워하실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. 이를테면 뭐 통정매매가 뭐고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법률적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 좀 벽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. 이 부분에서 왜 여전히 수사가 왜 안 이루어졌지?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. 그리고 수사가 막 그때 안 이루어졌다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는 뭐지? 그리고 그걸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면 이 정도면은 검찰이나 뭐 또는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거나 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남겨져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나 싶어요. 짧게만. 무혐의 결정을 왜 안 내리냐.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더 이상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들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하면 기다렸으면 이제 수사를 하면 됩니다. 지금 좀 하면 또 그랬거든요. 항소심 대부분 지켜보자고 할 텐데. 국민의 법감정을 단순히 무식한 감정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. 우리가 최근에도 나온 얘기지만 버스기사가 몇백 원 횡령한 거 가지고 받았던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고 이를테면 뭐 장학금에 관련된 판단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판단 이익 실현이 덜 됐다고 해서 그럼 죄가 덜한 건가? 애초에 그 주가 조작이라는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닌가?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 나오지? 이 부분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. 이 불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.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검찰의 공정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불행한 조건들이 펼쳐집니다.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들의 권위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. 그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되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겠죠. 그 전에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런 면은 합리적으로 그 주장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.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합니다. 근데 이거는 도덕적인 얘기고요. 공소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죠. 그리고 공소장 많은 분들이 뭐 받아보지도 못하잖아요. 판결문도 사실 접근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. 중요한 건 검찰의 경우는 사실 공소되기 전에 수많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이미. 그래서 적어도 검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검찰은 사실 수많은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. 법조 기자단을 통해서 수많은 입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느냐. 이거는 적극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. 판사들의 영역은 좀 다르긴 합니다. 판사는 일상적으로 언론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판결의 독립성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영역이죠. 그럼 이 판결문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? 이른바 평석이라고 약간 어렵게 부르는 말인데요. 제대로 된 판결문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법학자들의 영역이에요. 그리고 법률 전문 기자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. 이걸 정치인한테 맡겨놓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 보도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보도가 집중이 되고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 입수해서 보도를 할 때 그거를 그냥 자꾸 이제 정치 프레임 안에서 보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, 법학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면밀한 평석을 통해 가지고 법리적 한계가 뭐였는지 또는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뭔지 다른 재판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되게 단순한 수준에서의 수사 단계에서의 논의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. 판사의 영역이라는 게 절대로 이렇게만 판사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도 개별 판단마다 되게 다른 판단들을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영향도 사실은 상당히 받게 되는데 오로지 그냥 언론 분위기 영향만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좀 대중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. 저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 하나는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법률이 곧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법률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. 되게 역설적으로요.
법리라는 건 사회계약의 일종이고요. 특히 현대의 법리라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법감정과 법의 판단은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거죠.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단들을 내리기 위한 예를 들면 수사의 충실성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적극성을 요구한다거나 좀 더 대중적인 법감정들이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라는 그런 식의 영역에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한번 일깨워준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한 가지 여전히 중요한 건 검찰 수사 문제입니다. 확실히. 수사 단계에서 부실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면 이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은 상당히 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수사팀을 뭐 엄청나게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팀을 투입을 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. 결국 자원 배분이라는 얘기죠. 그럼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사실은 공정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. 어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어떤 데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 배분이 많이 이루어진 건 무리했더라도 상당한 뭔가 입증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원 배분이 잘 안 이루어진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검찰의 공정성의 문제는 편향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 자원 배분에서 나오는 가치 판단의 문제 이게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뭔가 시민적 의지가 그 안에 많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발견하지 않았나 싶어요.